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듯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상 밖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신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6월 4일 수요일이죠. 어제 6월 3일 조기 대선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가 오늘 새벽에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볼 것은, 첫째, 이재명 후보 당선을 물론 축하를 해갔죠. 선거라는 건 축하받기 위해서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는 해야 되는데요. 축하하기 전에 염려부터 됩니다. 참 이 나라가 어쩌려고 그러나,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첫째로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모든 그 위정자들,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국민들의 국가의 표본 아니에요. 국가의 명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달리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가정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한국 같은 나라는 도덕적인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덕목으로 첫 번째 꼽히는 거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면요, 이 법은 모든 그 우리나라 5천만 되는 국민들의 통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준수를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적에 남달리 문제가 많고 남달리 뒤떨어졌지 않느냐. 그 가족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건 다 어떨 거냐. 보나마나 지지부지 끌겠죠. 뭐 야당 대표일 때도 재판부가 제일 끌어서 벌써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4년째 지금 현재 이거 끌고 나오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은 재판부가 본연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여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21대 대통령은 아마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법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의 모범이 되고 국민들의 표상이 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람. 앞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나오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완전히 그 기준을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기준을 흐트러뜨렸어요. 누가 그랬냐? 국민들이 그랬어요. 저는 어젯밤에 그 출구 조사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쩌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건가? 살기 힘드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거기서 거기다. 더 못될 게 뭐가 있냐? 뭐 이 정권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의미가 이게 포함된 건가?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도 방송도 할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어떤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또 시청자 뭐 많지도 않습니다만 시청자 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권중광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합니다. 여하튼 참 묘한 나라입니다. 묘한 나라. 범죄인들, 범죄 의혹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대통령 나오는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기준을 남긴 것 같아요. 전례를 남긴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참 태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그 외신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BBC, CNN, WSJ, 월스트리트 그 저널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한국에 변화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월스트리트 WSJ 미국 의전 경고한 좌파 정치인 승리하면 중국과 북한 관계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CNN 탄핵 혼란 속 대선 아시아 문화 강국 한국에 큰 의미가 남길 것이다.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월스트리트 저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외신은 3일 한국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함께 의미를 분석했다. 외신들은 KBS, MBC, SBS의 공동 출구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의 개혁식당의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경고해온 좌파 정치인 출구조사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과 중국, 북한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때 자신을 버니 샌더스에 비유했던 이재명 후보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관계를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난달 얘기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동맹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인 한국은 수개월 동안 탄핵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는 사이 한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갈등을 통해 얻는 승리는 피로소의 승리라며 이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CMP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치러지게 됐다며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외신에 이제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선 먼저 이재명 당선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즉시 이제 주무총리도 임명해. 다시 얘기해서 행정부를 장악합니다. 그동안에는 행정부를 장악하지 않고 입법부를 장악했어요. 거대 야당의 192석을 갖고 있었잖아요. 행정부를 가지고 마구 흔들고 농락했어요. 탄핵을 갖다 뭐 29번, 30번씩 이렇게 발의하고 뭐 예산을 갖다 그냥 이거 막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법부를 갖다 검찰 갖다가 막 그냥 탄핵으로 하고 판사를 탄핵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면 행정부 장악했어요. 국회 그 입법부 장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법부 남아 있는데요. 뭐 사법부 뭐 감사원은 지난번에 감사원도 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법부를 해서 이제 사법부에 그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목으로 오는 사람 2명이 지금 임명이 왔는데 그 즉시 2명이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더 많았어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도 장악을 해요. 대법원에도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뭐 만약에 취임하겠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9명을 교체하게 돼요. 9명을 교체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9명 교체하게 되면 11명이 중도 보수, 진보가 2명.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4대 9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대법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법원장도 퇴임하고 6월달에 퇴임하면 대법원장도 이제 뭐 거기서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임기 내에 9명이 교체가 되게 되면요. 그러면 대법원도 장악하게 되잖아요. 헌법재판소 이제 뭐 당장 뭐 2명이 더 들어가면 거기 장악이 되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럼 입법부 장악이 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192명이야.
그다음에 행정 대통령들 하니까 행정조 장악돼요. 사법부도 뭐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요. 자기 지금 재판받고 있고 뭐 앞으로 재판받을 건도 있는데 그런 건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물밑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삼권 분립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참 염려가 됩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나의 자식 때, 나의 손주 때에는 이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너무 불안하다.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 상태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말 바꾸기, 거짓말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바꾸게 되면요 외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말 바꾸게 되면요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내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경제 문제, 정치적으로도 아주 곤란합니다. 뭐 물론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데 행정부도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경제가 춤추고 외교가 춤추고 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 풍파에 흔들리는 배같이 말이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랬을까? 물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 당일직에 총을 쏘고 칼 찌르고 막 그냥 흔들고 모았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증을 느껴서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재명을 지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또 되집니다. 51%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정치도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지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는 말 바꾸기, 법을 먼저 같이 막 이렇게 흔들기,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는 좀 지양하고 정말 법과 원칙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그런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매우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 완전히 기가 빠졌어요. 완전히 기가 빠졌어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원했을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슨 길을 택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길인가? 이게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대 공약수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어차피 지난 건 지난 거고 여러분들 각자가 건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하시는 위치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을 내죠. 예, 힘내는 하루가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